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안 멸치잡이 업계가 지난 여름 고수온 탓에 어획량이 급감한 데다 소비 부진까지 겹쳐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방자치가 올해로 30년을 맞는 가운데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조선업계가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일감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정작 일할 사람은 구하기 어려워진 탓에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경남의 4개 군단위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혜진 국회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남해안의 멸치잡이 업계가 역대 최악의 흉작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멸치알이 제대로 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멸치떼들의 길목인 경남 거제 이룸면 앞바다. 그물을 한참이나 끌어올려도 수면 위로 펄떡거리는 멸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품질 좋은 멸치가 제법 많이 잡혔지만 올해는 전혀 딴판입니다. 정치망 한 곳에서 잡은 멸치는 보시는 것처럼 35kg 두 상자가 고작입니다. 40상자는 너끈히 잡힌 때와 비교하면 몰황 수준입니다. 지금 바다가 최악입니다. 지금 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잡히지도 않고 다른 어민들은 벌써 어장 걷어 올리고 철망도 하고. 전국 멸치 수요의 70%를 책임지는 경남 멸치잡이 어선들은 2달째 빈배로 기항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높은 수온으로 멸치알이 제대로 부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군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 매일 오후까지 이어지던 멸치 경매는 단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마른 멸치 1.5kg 한 상자 가격은 지난해 11,000원 선에서 3,000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멸치 위판고도 640억 원으로 지난해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조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쌓이자 경남 52개 선단 가운데 17개 선단이 배를 줄이겠다고 신청했고 9개 선단은 아예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조업을 포기한 멸치잡이 배들은 조선소에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를 뭐 잡으려고 그래야 될 건데 서로 해달라고 감책해달라고 뭐 들어갔는데 근데 막 감책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악의 흉작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남해안 멸치잡이 업계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는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역방송의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미디어 각축장에서 우리 지역방송은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자리에 현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그 최일선에는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론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행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하는 공적인 정보들을 유통하는 공간은. 하지만 지역방송은 지금 위기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한국지방자치제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합니다.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내부 악재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이 같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의제의 상실로, 심지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역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내의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서로 공론화시키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 이 중앙집권주의가 방송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법에 지역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책무라든지 기능 위상 이런 부분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송법 산하의 이 독립적 위원회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월요일 아침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내외로 뚝 떨어졌는데요.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진주는 영하 6도로 춥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9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추위는 오늘 아침에 절정을 보인 뒤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영하 6도, 함안은 영하 9도로 뚝 떨어졌고요. 낮에는 밀양 7도, 양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산청은 영하 6도로 매우 춥습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은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조선업계가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면서 일감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관련 노동자들이 대부분 업계를 떠나버려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와 울산시가 직접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구인난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현대중공업 그룹의 3분기 누적 수주액은 125억 달러로 연간 목표의 140%를 넘어섰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5천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조선업체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조선업 불황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대부분 직종을 바꾼 데다 위험하고 보수도 적은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된 겁니다. 양질의 일감을 확보하기 이전에 많은 일감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 분량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현대중공업에서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조선업계가 줄어든 조선업 일자리 회복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서로 힘을 합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생산직 정규직 채용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시는 기술연수생 훈련 장려금과 청년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 주거비와 이주 정착비 등 조선업 취업자를 위한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조선업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이 조선업 고용위기에서 졸업하는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더 힘차게 협력해 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불황의 터널이 끝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활력을 되찾아줄 인력이 부족한 상황. 양질의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모아 조선업도 지역 경제도 되살려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도내 4개 군 단위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조혜진 국회의원을 이재경 기자가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지난 9일이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내년 3월 9일 대선이나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 현안 중에는 1차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 이 문제하고 확성장치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그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 대선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피선거 연령,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낮추는 문제, 그것이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외 국민들의 투표와 관련된 제도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을 정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선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들이고, 나머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또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지 우리 정치권에서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들,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선거구 획정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누고자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이제 3대1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경남에서도 4개 군 지역의 광역의원이 줄어들 처지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기존의 광역의원 정수 기준 이제 그 격차가 4대1이었는데 그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3대1로 줄이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게 올해 12월 31일이 시한입니다. 그 전까지 3대1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르면은 우리 경남에서 4군데 4명, 경북에서 3군데 3명, 그 다음 충남 2, 충북 2, 강원 1, 전남 1 해서 13개 군에서 13명의 도의원 정수를 줄여야 될 상황이고, 또 인구가 늘어난 대도시는 거꾸로 정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 의원님 지역구에도 해당되는 함안과 창녕도 이제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선거법에는 그 선거구 획정할 때, 의원 정수를 정할 때 그 기준을 인구뿐만 아니고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을 다 감안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인구 많으면 뭐 많이 인원을 배정해주고 적으면 적게 배정을 해주고 이런 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 균형 발전, 또 국토 균형 개발,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 격차 해소, 또 지방 살리기, 이거하고 또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는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에다가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의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의 그 크기, 그리고 그 지방의원을 선출한 지역 주민들이 그 지방의원하고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의원 정수가 일방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국회 정개특위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좀 결정해줘야 이제 시군의원 정수나 아니면 선거구를 결정하는 이 도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후보자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을 좀 언제까지로 목표로 잡고 있으신가요?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인원 조정 문제, 그리고 확성장치 규제 문제, 그리고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재외국민 투표 관련 사항들, 이런 것들, 그리고 피선거 연령 하향 문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줘야
나머지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그 이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또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정치개혁 과제는 3월 대선 이후 또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논의하고 더 필요하면은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그 뒤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지고 다음 총선 전에 중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16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이 오늘 오후 통영 충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창원 그린에너지센터 착공식이 오늘 오후 창원 동전 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남명 산업개발 복싱단 창단식이 오늘 오전 김해 남명 N스퀘어에서 열립니다. 2021년 남해 학술문화제가 오늘 오후 남해 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공공주택 업무협약식이 오늘 오전 양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남에선 11일 오후 5시부터 어제 오후 5시 사이 기준으로 23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지난해 2월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뒤 역대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59명, 양산 57명, 김해 39명, 진주 27명 등으로 13개 시군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의 대부분인 152명은 기존 도내 확진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김해에선 기존의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15명이 추가로 확진되며 관련 확진 환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89.6%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부 독재 퇴진과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한국대회가 어제 창원역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세계 21개 나라에서 동시에 열린 이번 대회 참가인들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을 비판하며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집회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집회에 참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역구 행사에서 동장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손태화 창원시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5월 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양덕일동 주민자치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지하 주차장을 창고로 방치해 민원인이 주차를 못한다고 말해 동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며 손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분석한 도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36명 가운데 보행자는 90명이며 보행자 중 횡단보도 내 사망자는 30%인 27명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 23명, 지난해 14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도심 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운전자들의 부주의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시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첫 사업인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중앙 지하도상가 에나몰 중앙광장에 설치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편리하게 도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으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상 교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량 실시간 안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동안 기상청이 제공해온 특수교 인근 기상정보가 실제 이용 시 체감하는 상황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풍속과 풍향, 가시거리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시가 중점 확보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확보한 국비는 1,908억 원으로 올해보다 634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기반 구축 사업 30억 원,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구축에 13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 양산 도시철도 노포 북정 구간 건설 사업 960억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34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4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6억 원,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 10억 원, 사송 국민체육센터 14억 원,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창원시가 올 한 해 추진한 주요 사업과 시책 등 시정 전반에 화제가 됐던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창원시 누리집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 개장 등 미리 선정한 30개 뉴스 중 최대 10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 우수기관에 김혜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혜 씨는 올해 산해정과 객사업 후원지를 비롯해 모두 16곳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했으며 내년엔 구지봉을 포함해 35곳의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